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화 연산 1학년 수학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개념도 개념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위주로 좀 더 해달라. 문제풀이를 다양한 난이도로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정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시험이랑 좀 거리가 먼 부분은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제가 모든 분들의 말씀을 다 경청은 하지만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어떤 요구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잘 조율을 해서 최고의 강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단어는 수화연산입니다. 수화연산이고 일단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메이저 브랜치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수학에서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은 함수를 다루는 거고 그리고 기하학은 도형을 다루는 거.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의 어떤 체계 그리고 연산 구조 이런 걸 다루는 게 대수학인데 대수학을 다루기에 앞서서 정수, 자연수의 성질 그래서 배수와 약수 같은 것들을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다루는 거 이걸 정수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론 파트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네, 이 소인수분해에서 그 배수와 약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서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양수 0보다 큰 수에 대해서만 배웠으니까 이번엔 0보다 작은 수까지 확장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수들을 배워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골프 경기에서의 타수, 축구 경기에서의 골 득실차, 온도 등을 나타낼 때는 자연수 이외에도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호가 붙은 수와 그 연산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수학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개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이제 정수와 유리수 단원이 되겠고 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배운 내용 그리고 배울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랑 그 다음에 약수와 배수 그리고 간단한 분수, 소수 이런 거의 계산을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요 부분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걸로 좀 더 엄밀하게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 예, 정수와 유리수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부호까지 붙는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이랑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학습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죠. 2 곱하기 6 나누기 3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되죠. 2, 6에 12, 12 나누기 3이니까 4.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7, 3에 21 빼기 15 하니까 4와 21을 더하면 25죠.
25에서 15를 빼니까 답은 10이 나오겠죠. 자, 2번 9의 약수와 배수. 이거는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9의 약수는 1, 3, 9겠죠. 그리고 9의 배수는 9, 18, 27 해서 쭉쭉쭉쭉 무한히 나가는 거겠죠. 2번 16과 24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라고 했는데 공약수는 1, 2, 4, 8이 있겠죠. 이거는 계산 직접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고, 최대 공약수는 8이겠죠. 그리고 3번 4와 5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공배수는 얼마겠어요? 20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20이 될 거고요. 그리고 3번은 그냥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소인수분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열기에서 여러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4. 자연수 4의 약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그쵸? 1, 2, 4가 있겠죠. 5는요. 1이랑 5가 있겠죠. 그죠? 자, 이 동그라미는 제가 지울게요. 그리고 6은 1, 2, 3, 6이 있을 거고 7은 1이랑 7이 있겠죠. 약수가.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위의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말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2, 3, 5, 7 이렇게 4개 있죠. 자, 이렇게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하고 소수가 아닌 1보다 큰 자연수를 합성수라고 한다. 그리고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것이 소수가 되고 3개 이상이면 합성수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소수는 한자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소수 그리고 작을 소자를 써서 소수 이 2개는 다른 개념이니까 유의하시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13은 약수가 1과 13뿐이므로 뭘까요? 소수죠. 27은 합성수겠죠. 네, 4개가 있기 때문에 약수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 1번 보면 조선 초기의 정승인 황희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소수와 합성수를 구분을 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소수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합성수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따 배울 거지만 소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소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약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약수가 더 있으니까 그 약수들로 구분이 된다는 건데 21 3 곱하기 7이겠죠. 69는요 3 곱하기 23이고 87은 3 곱하기 29가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한 개 1이 아닌 약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합성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뭐 별거는 아니고 소수를 찾는 방법이라고 해서 소수를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지우고 그 다음부터 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2는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운다. 5는 소수니까 5의 배수를 또 모두 지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남는 것들이 이제 소수가 된다 라는 거고,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풀어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방식대로 그냥 계속 이걸 이어가지고 계속 하면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답지를 보셔도 되고,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일일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수학 영양 기록이 잠깐 볼게요. 예제 1과 문제 2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자연수를 1부터 시작해서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나열해서 소수를 관찰하면 2, 3을 제외하고 소수는 1열과 1열 그리고 5열에만 있다. 왜 다른 열에는 소수가 없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왜 그렇냐면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2, 4, 6. 네. 2, 4, 6은 모두 짝수죠. 그리고 밑에는 보세요. 뭐예요? 다 짝수죠. 짝수, 짝수. 그리고 6의 배수 6, 6열은 밑에 다 6의 배수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짝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3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3 밑에 9죠. 9 밑에 15죠. 6씩 커지죠. 6은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뭐다? 3의 배수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3의 배수 때문에 안 된다. 2, 3, 5 첫 번째 열만 예외로 두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인수분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쪽에 보시면 18을 두 자연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라고 했죠. 그러면 18은 1 곱하기 얼마? 18. 그리고 18은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러니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인데 18의 약수 중에서 소수를 말하시오. 이 중에서 소수인 거는 2랑 3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18의 약수가 8개. 죄송합니다. 6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약수를 우리가 인수라고도 합니다. 인수라고도 하는데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소인수를 모두 구하시오. 찾아볼게요. 15의 소인수는 3이랑 5겠죠. 48은 2와 3입니다. 그리고 3번은 3번은 7, 8이 56이고 8은 2를 3번 곱한 거니까 2랑 7이 있겠죠. 자, 그래서 1보다 큰 모든 자연수는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18을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다. 그래서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곱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온유직 한 가지뿐이다. 사실 이런 거를 엄밀하게 증명하는 건 대학교 과정에 가야 될 거예요. 이거 사실 나중에 보면 문자와 식 해서 다항식 이런 내용도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엄밀하게 증명을 할 거면 대학교 3학년의 현대대 수학 시간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엄밀한 증명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전공을 하실 거면 그것도 궁금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중고등학교에서 성적만 잘 받으면 되겠다, 난 수학 적으로 진로를 잡고 싶진 않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 4번. 30과 24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이다. 빈칸을 채우고 각각의 수를 소인수분해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30은 2와 뭘로 나눠 떨어집니까? 15죠. 그리고 15는 3과 5니까 2 곱하기 15는 2 곱하기 3 곱하기 5. 24 이것도 마찬가지로 12. 12는 뭘로 또 나눌 수 있어요?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6. 6은 2와 3으로 또 나눠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뭐 문자 주시든지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얘기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거를 여러 번 쓰는 거 우리 복잡하죠. 짜증나고 일일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2 죄송합니다. 2 네 번 쓰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2 곱하기 4라고 쓰죠. 그죠? 마찬가지로 곱하기도 좀 더 단순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이거를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2의 제곱 3번 곱하면 세제곱.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는 거죠. 곱하는 수는 및 곱한 횟수 그거를 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고 기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확인하기 밑에 보시면 250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세제곱 5 세제곱의 밑은 얼마일까요? 5죠. 지수는 3. 이해되시죠? 자,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건 그냥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받아들입시다. 자, 3, 3, 3, 3 4번 곱하니까 3의 4제곱. 두 번째는 3 곱하기 7의 세제곱. 3이랑 7은 다른 소인수니까 따로 이렇게 써서 곱하기로 연결한 거예요. 3번은 2제곱, 3제곱, 5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60을 소인수분해하고 거듭제곱을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 메커니즘을 각각 따라서 보시면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랑 일맥상통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보면 60은 2 곱하기 30, 2 곱하기 2 곱하기 15 해서 다 쪼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것도 쪼개는 과정을 이제 이거는 식으로 이건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2로 계속 나누고 3으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인수로 계속 나누어 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때 했던 것도 소인수로 계속해서 나눠주고 나머지가 이제 5 근데 이게 소수니까 여기서 끝 해서 이걸 다 곱하면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은 제가 이걸 지금 시간이 좀 너무 모든 걸 다 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본적인 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1번만 해드리겠습니다. 1번의 36은 4, 9, 36이죠.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소인수분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엄격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개념 열기에
예쁜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한 명 있네요. 저는 솔직히 이 여학생이 아이브 안유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을 이 교과서 회사에서 불러들일 이유는 없겠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대화에서 빈칸을 알맞게 채우고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 8의 약수 1, 2, 4, 8.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걸 말하는 거니까 1, 2, 4, 8, 1, 2, 3, 4, 6, 12. 공통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건 얼마예요? 4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4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최대 공약수가 1이다. 만약에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고, 5와 7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서로소 맞고요. 9와 27의 최대 공약수는 9죠. 서로소가 아닙니다. 자, 서로소인 걸 모두 찾아라. 1번이랑 3번이죠. 2번은 왜 안 돼요? 7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지수가 같은 것은 그대로, 다른 것은 지수가 작은 것을 택해서 모두 곱한 거. 예, 그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가 구해지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요 메커니즘대로 구하시면 돼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2제곱 곱하기 3, 2, 3, 7. 2는 공통이죠. 지수가 작은 거 얼마예요? 이거죠. 2의 1승. 3은 공통이죠. 둘 다 1승이죠. 3 해서 6. 2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학생 16명과 남학생 20명을 몇 개의 혼성 모둠으로 나누어 구성하려고 한다. 근데 각 모둠의 여학생 수가 모두 같고 남학생 수도 모두 같아야 한다. 그때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각 모둠의 여학생 수가 모두 같으려면 모둠의 수는 16의 약수여야겠죠.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남학생 수가 같으려면 20이 뭔가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게 남학생 수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는 16과 20의 최대 공약수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구해보면 최대로 구성할 수 있는 모둠의 수는 4개로 찢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문제 3번도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그걸 모두 다루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 예제랑 유제는 좀 빨리 넘어가고 뒤에 연습 문제 중에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은데 하나가 달라져요.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지수와 같은 것은 그대로, 다른 것은 지수가 큰 걸 택하고요. 공통이 아닌 것도 모두 택해서 곱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12, 3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 2의 제곱, 2. 2의 제곱을 택하고 3은
그냥 3. 5는 홀로 떨어져 있죠. 그냥 끌어옵니다. 곱해버려요. 계산하면 60이 나옵니다. 요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보면 음료수와 팝콘을 모두 받는 첫 번째 고객의 입장권 번호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개장 36년을 맞이하여 당일 입장권 번호가 24의 배수인 고객에게는 음료수를, 36의 배수인 고객에게는 팝콘을. 아니,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그냥 뭐예요? 24와 36의 최소 공배수 그냥 구하라는 걸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놨고, 뭔 개장 36주년 기념 행사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뭐 롯데월드, 서울랜드 이런 데서 행사를 해야 하는데 뭐 이런 뭐가 배수가 어떻고 약수가 어떻고 해서 그런 놀이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를 이렇게 냈네요. 어쩔 수 없죠. 계산을 하면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을 고르고요. 3, 3의 제곱, 3의 제곱을 고릅니다. 곱하면 72. 해서 72번이 동시에 두 개를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5번은 이제 시간 개념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는 문제인데 4랑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0이죠. 동시에 두 치료를 동시에 한다.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거예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가 방법으로 구해도 되고 암산으로도 12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오전 8시에 동시에 했다? 그럼 12시간 후면 8시, 오후 8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해서 이제 오늘 했던 거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강의 시간이 또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뤄드릴 수는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잡아드리고 쉽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몇 개만 풀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저한테 질문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도 시간이 좀 제한돼 있거든요. 제가 아주 이것만 할 수 있도록 널널한 사람은 아니라서 어, 강의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단원 학습 점검 이거 볼게요. 개념 정리는 이제 요거는 이런 건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핵심을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껏 이제 서술돼 있던 내용을 요약한 거거든요. 자, 소수와 합성수. 소수,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거,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거. 그래서 거듭제곱 배웠고요. 소인수분해와 서로소에 대해서 다뤘죠. 소인수분해 하는 법 잘 알아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여기 요약돼 있으니까 요 내용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행 과제는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나오는 요 단어는 정수론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거는 지금 배우고 나시면 사실상 대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정수론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까지 이 내용을 중고등학교에서 또 다룬 일은 거의 없어요. 중학교 2학년에 잠깐 그 유리수, 순환소수 나올 때 잠깐 다루는 거 외에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고등 수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얘기하고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문제 요거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60, 2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나무의 개수는 최소로 하고, 그죠? 내 모퉁이에 반드시 나무를 210이고 이게 360인데 내 모퉁이는 심는다. 자, 그러면 몇 그루 심어야 될까? 일단은 360과 210을 이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떠올려야겠죠. 360과 210을 동시에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360과 210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계산을 해보세요. 30이 나옵니다. 30m 간격으로 심게 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는 30m 간격으로 심으니까 몇 그루 심게 돼요. 이쪽으로는 360을 30으로 나누면 12가 되겠죠. 근데 가로 같은 경우는 12를 한 다음에 양쪽에 다 심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그루.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포함해서 그러면 210을 30으로 나누니까 7이죠. 7. 그러니까 13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7 하면 이 공통으로 이게 X 표시한 게 중복으로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중복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36그루가 나오게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초반인데 많이 미숙했지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 부분은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큰 수를 간단히 쪼개는 소인수분해 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길러두시고 그걸 통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수와 유리수란 단원으로 저는 계속해서 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